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칼렙의 여동생 이비가 오염된 물 때문에 열에 들떠 신음하는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집니다. 이번 주만 5명의 아이들이. 에티오피아 길렐레 마을은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지옥이 되었어요. 선생님, 오늘도 물이 없어요. 아이들의 갈라진 입술, 생기 없는 눈빛이 저를 찌릅니다. 목마름에 울부짖는 마을, 수업 대신 5km 밖 마른 개울을 향해 걸어가는 어린 발걸음. 그들의 작은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물통. 이곳에서 물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선생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매일 밤 저는 조부의 낡은 사진을 바라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해 돌아오지 못한 그분. 그때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왔다는 그들. 벨레 씨, 당신 마을에 우물을 파러 왔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첫 삽을 뜨는 순간 물이 아닌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3년 전의 비밀이 끝없는 갈증 속에서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73년의 물방울, 에티오피아에 내린 태극기 비,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저는 길렐레 마을의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말라 벨레입니다. 오늘도 학교 창문으로 쏟아지는 뜨거운 햇살 아래 책상에 앉아 출석부를 확인했습니다. 절반도 채 되지 않네요. 다른 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들은 수업보다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물을 길러가는 일이죠.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아이들은 마을에서 5km 떨어진 작은 개울로 향합니다. 칼렙과 이비 남매도 오늘 결석했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메마른 들판에는 갈라진 데지만 눈에 들어옵니다. 마지막 비가 내린 게 언제였더라.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이 땅은 점점 더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어요. 책상 위에는 항상 조부의 희미한 흑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손때 묻은 액자 속 칼레드 벨레는 젊은 군인의 모습으로 제게 미소 짓고 있어요. 외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영웅으로 전사하셨단다. 누런 빛이 도는 사진 속 그가 입은 군복은 낯설었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었습니다. 증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할머니의 눈빛에서 진실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조부의 사진을 닦으며 생각합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조부가 그곳에서 싸우고 죽었다면 그들은 조부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처럼 그저 메마른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할까? 가끔은 그런 의문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물통을 든 아이들이 돌아왔나 봅니다. 하루 중 가장 값진 시간이죠. 아이들이 배움에 목마른 눈으로 교실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메마른 대지처럼 갈증에 시달리는 그들의 지식욕을 채워주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반나절은 물을 구하러 가야 하니까요. 선생님, 오늘은 어제보다 물이 적었어요. 칼렙이 교실로 들어오며 말합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어른처럼 깊고 무겁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죠. 그의 여동생 이비는 피곤했는지 벌써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습니다. 물통을 들고 다니는 어린 팔에 맺힌 굳은 살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현실을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까지는요. 칼렙, 이비 몸은 괜찮니? 얼굴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구나. 제가 이비의 이마에 손을 얹자 뜨거운 열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들어 아이들 사이에서 열병이 자주 돌고 있어요. 오염된 물 때문일 텐데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물이라도 마셔야 하니까요. 이비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조부의 사진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조부가 그곳에서 싸우고 죽었다면 그들은 조부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처럼 그저 메마른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며 낯선 차량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국제협력단입니다. 코이카라고 부릅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윤세진이라는 이름의 그는 한국어로 말하고 현지 통역사가 아마라어로 통역했죠. 지하수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 우물을 파주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이전에도 비슷한 약속들이 있었지만 실현된 적은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의 표정에서 희망과 의심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물론 우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윤세진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냥 약속만 하러 온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그날 오후 윤세진이 제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조사차 마을의 시설들을 둘러보는 중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 책상 위 조부의 사진에 시선이 멈췄어요. 그의 눈이 커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 군복. 혹시 이분이 한국전에 참전하셨나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대답했죠. 네. 어떻게 하셨죠? 조부님이시긴 한데 공식 기록은 없어요. 가족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인데. 윤세진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이 유니폼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부대의 것입니다. 정확한 사진까지 남아있다면. 그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국방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칼레드 벨레입니다. 제 어머니의 아버지세요.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항상 우리 가족 안에서만 같이 있던 이야기가 갑자기 다른 세계와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윤세진은 계속해서 사진을 보며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군복의 표식, 배지, 그리고 그 시대적 특징이 분명히 맞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또 다른 외국인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WHO에서 파견된 레이나 송이라는 여성이었어요. 동양인처럼 생겼지만 말투나 행동은 서양인 같았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로 물 공급과 위생 상태를 조사하러 온 거라고 했어요. 밤에 마을 회관에서 윤세진과 레이나 송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제 조부의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레이나가 물었더군요. 당신 한국인이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입양됐어요. 한국말을 못해요. 윤세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흥미로운 발견이 있어요. 이 마을 교사의 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진까지 있어요. 레이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말요? 한국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왠지 저도 그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가 한국인이라면 저도 그 은혜의 일부인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갈망이 느껴졌습니다.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뿌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제게는 조부의 희생지였고 레이나에겐 잃어버린 고향이었죠. 그날 밤 창문으로 쏟아지는 별빛 아래 조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저 이야기로만 전해져 오던 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조부, 당신은 정말 그곳에 계셨던 건가요? 그토록 멀리서 싸우다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온 건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잠들기 전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용감했단다. 낯선 나라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지. 그가 한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야. 처음으로 그 말씀이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흘 후 윤세진이 흥분한 표정으로 제 교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벨레 선생님, 확인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칼레드 벨레 상사, 1951년 9월 양구 전투에 참전했어요. 공식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세진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한국군 병사를 구하고 전사했어요. 훈장도 취소됐지만 전달받을 가족을 찾지 못했대요. 그 훈장이 아직 국방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조부는 실제로 그곳에 계셨고 누군가를 구했고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훈장이라고요? 정말입니까? 그럼 조부님은 영웅이셨던 거군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윤세진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칼레드 벨레 상사가 적진에 들어가 부상자를 구출했다고 나와 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영웅이셨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전체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제 교실로 몰려와 조부의 사진을 보고 싶어 했어요. 어른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우리도 세계에 기여한 거야. 우리의 피도 역사에 남은 거야. 윤세진은 준비해온 태극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나라의 국기입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는 이제 혈맹이라 할 수 있죠. 태극기를 받아들자 손이 떨렸습니다. 조부가 싸웠던 땅의 상징이 이제 제 손 안에 있었어요. 그토록 먼 나라, 그토록 오래전의 전쟁.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나라는 조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조부님들이 진짜로 그 땅에서 싸웠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고 곧 여러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게는 마치 조부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역사 속에 묻혀있던 그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마을 장로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멀리서 돌아왔구나. 그와 함께 희망도 왔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조부의 기억과 함께 물이 흐를 희망도 찾아온 듯 했으니까요. 레이나 송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나중에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연결되는 뿌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신을 통해 그 연결고리를 발견했네요. 그날 밤 조부의 사진 앞에 태극기를 세워두고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조부를 만났습니다. 전장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저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서 미소 짓고 계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말라, 물은 생명이란다. 내가 지켰던 것도, 내가 지켜야 할 것도 결국은 생명이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어요. 조부의 유산이 이제 막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73년 전의 피가 이제 물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장비들이 도착했고 윤세진의 팀은 지하수 조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었고 아이들은 매일 공사 현장을 구경하러 갔죠. 칼렙은 특히 윤세진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선생님, 저도 커서 저런 기계를 다루고 싶어요. 물을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칼렙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는 꿈이 생겼어요. 물을 길러다니는 것 말고 물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이요. 그것만으로도 프로젝트는 이미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사 현장에 도착해 보니 장비 일부가 사라졌어요. 도난이었습니다. 마을 내 긴장이 높아졌고 인근 부족과의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우물의 위치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누구의 땅에 우물을 파느냐에 따라 물의 통제권이 달라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물은 모두의 것이야. 경계를 나누면 안 돼. 제가 마을 회의에서 말했지만 오랜 부족 간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이 부족한 이 땅에서 물은 곧 권력을 의미했으니까요. 윤세진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국에서는 성과를 요구했고 현장에서는 갈등이 커져갔어요. 어느 날 그가 제게 털어놨습니다. 본부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장비 도난의 현지 갈등까지. 예산 낭비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모두가 기대했던 희망이 다시 물거품이 될까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마을 노인들과 모여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를 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부족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말이죠. 그때였어요. 칼렙의 여동생 이비가 갑자기 열병에 걸렸습니다. 메스꺼움, 복통, 고열. 레이나 송이 진단했죠. 수인성 질병이었습니다. 오염된 물 때문이었어요. 이 아이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레이나가 윤세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건강해지면 이 프로젝트는 성공한 겁니다. 이비는 작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작은 손은 뜨거웠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칼렙은 꼼짝도 않고 동생 곁을 지켰죠. 이비야, 곧 나아질 거야. 한국 사람들이 우물을 파주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야. 칼렙은 매일 수업 후 여동생 곁을 지켰습니다. 열이 나는 이비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속삭였어요. 곧 깨끗한 물이 나올 거야. 한국 사람들이 약속했어.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부는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물 한 모금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려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윤세진이 프로젝트 캠프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지만 그의 목소리 톤으로 심각한 대화임을 알 수 있었죠. 철수는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칼레드 벨레 상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세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은혜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다면 그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책임입니다. 그의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은혜가 의무는 아니지만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조부의 희생이 73년 만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윤세진의 팀은 더 열심히 일했고 저와 마을 사람들도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은 이제 그저 물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비의 상태는 악화됐고 프로젝트의 진행은 더뎠어요. 장비 부품이 더 필요했지만 예산 문제로 보충이 어려웠고 지하 수맥을 찾는 것도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레이나가 제안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지금 마을이 처한 상황을 영상으로 담아서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가족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할머니는 항상 도움은 고맙게 받되 구걸하지는 말라고 가르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비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그 작은 몸을 보면서 제 자존심보다 아이들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걸이 아니라 조부와 한국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기도 했죠. 레이나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낯설고 긴장됐지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조부의 사진을 들고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러분. 저는 칼레드 벨레 상사의 손녀 자말라입니다. 제 조부는 1951년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사실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겨왔어요. 비록 공식 기록이 없어도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가 살아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7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을은 깨끗한 물이 없어 아이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이비라는 여자아이는 지금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물을 파주려 하지만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그가 지켰던 나라가 지금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말을 마치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레이나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편집하며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연결고리니까요.
레이나가 영상을 편집해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상은 한국 뉴스에 보도됐고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윤세진이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있다고요. 그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73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5번째 날 윤세진이 흥분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좋은 소식임을 직감했어요. 벨레 선생님, 한국 정부가 코이카 예산을 2배로 증액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지원 결정이 났어요. 프로젝트가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영상 하나가 이런 변화를 만들다니요.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후원금도 쏟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했나 봅니다. 그리고 윤세진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한 분이 오십니다. 당신 할아버지와 함께 싸웠던 분이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가, 조부의 전우가 이곳에 온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모두가 준비에 동참했고 아이들은 한국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레이나가 가르쳐 주었죠. 그녀도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찾아가며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비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나가 가져온 약이 효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병상에서 일어나 앉은 이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할아버지가 오신다고요? 저도 볼 수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비의 작은 눈동자에서 호기심과 기대가 반짝였거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비. 너희 모두가 볼 수 있어. 그 할아버지는 내 할아버지의 친구였던 분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조부의 이야기가 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 곧 올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고, 다른 한편으로는 73년 전의 기억을 생생히 들려줄 살아있는 증인을 만난다는 생각에 떨렸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제 눈앞에서 펼쳐지려 하고 있었어요. 김병석 할아버지는 90대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먼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길렐레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전체가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들고 그분을 맞이했어요. 처음 그분을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토록 연세가 많으신데 이 먼 곳까지 오시다니.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겠죠. 김병석 할아버지는 걸음이 불편하셨지만 제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자말라, 당신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 말씀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조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이해했어요. 그분에게 저는 조부의 현신과도 같은 존재였던 거죠. 같은 피, 같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낡은 가죽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1951년 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속에는 젊은 김병석과 함께 있는 제 조부의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진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가진 사진과는 다른 전장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1951년 9월 양구 전투에서 당신의 조부가 나를 구했습니다. 내가 부상당했을 때 그는 적의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김병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내 대신 총을 맞았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조부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흑백 사진 속 인물이 아니었어요. 용기와 희생의 상징이 된 살아있는 이야기였죠. 칼렙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전쟁은 무서웠어요? 김병석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자유를 잃는 거였단다. 내 증조 할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가 나를 구했던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조부의 희생이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군인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김병석 할아버지를 위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음식과 그가 가져온 한국 과자가 오갔어요. 서로 다른 문화였지만 같은 웃음소리로 밤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우물공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됐고 진행 상황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김병석 할아버지는 매일 공사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이 일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오래된 빚을 갚는 일이었나 봅니다. 칼레드 벨레 상사가 내 생명을 구했으니 내가 그의 마을에 생명의 물을 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소? 그의 말씀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제 원조가 아니었어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명과 생명 사이의 연결이었습니다. 73년이 지났지만 그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우물이 완성됐습니다. 맑은 물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순간 마을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물을 뿌리며 기뻐했고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비도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있었습니다. 우물 옆에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문구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에티오피아의 젊은이가 한국을 지켰고 한국은 이 마을의 미래를 지켰다. 아마라어와 한국어 두 언어로 새겨진 그 문구 아래에서 김병석 할아버지와 제가 함께 테이프를 자르며 기념비를 제막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과 에티오피아 사이 73년의 시간과 10,000km의 거리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피해 인연이 이제 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생명의 상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김병석 할아버지는 저를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날을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 말에 더 이상 슬픔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부심과 감사함만 남았어요. 조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희생은 우리 마을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마을에 흐르기 시작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물을 길러 다닐 필요가 없어졌어요. 수업 시간이 2배로 늘었고 학교 출석률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책상마다 아이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교사로서 가슴이 뿌듯했어요. 선생님, 이제 책 읽을 시간이 많아졌어요. 칼렙이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피로와 체념 대신 호기심과 가능성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비도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죠. 그녀의 미소가 돌아온 것은 우물의 물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레이나는 마을에 남아 위생 교육을 진행했고 윤세진의 팀은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우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었죠. 윤세진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우물은 영원히 흘러야 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의 희생처럼 이 물도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김병석 할아버지는 머무는 동안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칼렙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언젠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세상이 가까워졌고 가능성은 열려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칼렙. 용기란 누군가를 위해 해내는 거야. 내가 지금처럼 웃는 게 너희 조부가 원했던 미래란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날부터 학교에서는 뜻밖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레이나와 윤세진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레이나도 잘 알지 못했지만 함께 배워나가는 과정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윤세진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아이들은 그에게 아마라어를 가르쳤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레이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뿌리찾기의 여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랐지만 한국인의 피를 가진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조부의 유산을 이어가는 일이었고요. 한국에 가면 내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레이나가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 조부를 찾아준 것처럼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뿌리를 찾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이젠 낯선 깃발이 아니었어요. 우리 역사의 일부가 된 상징이었죠. 조부가 지켰던 나라의 깃발이 이제는 우리 마을의 희망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김병석 할아버지가 떠나기 전날 그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조부에게 추서된 훈장이었어요. 73년 만에 주인을 찾은 훈장이었습니다. 이건 당신 할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 훈장을 손에 들자 조부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먼 나라에서 싸우다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의 명예와 기억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이 되어 마을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은 조부가 전사한 지 정확히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학교 책상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조부의 사진 옆에는 김병석 할아버지가 전해주신 훈장이 놓여 있어요. 학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금속 표면에 반사되어 빛납니다. 오늘로 그가 전사한 지 7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킨 나라는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기에 적으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했던 조부의 희생이 이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역사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을 목격했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정체성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우물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물통을 들고 먼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이요. 이제 그들은 책과 연필을 들고 학교로 달려옵니다. 이비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고 칼렙은 한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열심입니다. 형, 오늘도 한국어 수업 있어? 이비가 형에게 묻는 소리가 들립니다. 응, 오늘은 숫자 배울 거야. 하나, 둘, 셋. 칼렙이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이제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가보는 것, 더 넓은 세계를 보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까지. 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꿈도 함께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보름달 아래 우물은 은빛으로 반짝이고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태극기는 여전히 광장에서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김병석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가셨지만 떠나기 전 제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가장 강한 나라는 아니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이야기는 한국의 강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할 줄 아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도 물처럼 이 마을에 흐르고 있습니다. 조부가 전사한 그 땅,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윤세진은 다른 마을의 물 프로젝트를 위해 떠났지만 매달 소식을 전합니다. 레이나는 좀 더 오래 남아 마을 보건소 설립을 돕고 있어요. 그녀는 이제 제법 아마라어도 할 줄 알게 됐죠.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세상에 대해 가르칩니다. 조부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생, 그리고 기억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에서 작은 학용품 상자들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보낸 선물이었어요. 그 안에는 편지도 들어 있었죠. 서툰 영어로 쓰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예요. 언젠가 만나요. 상자에서 책과 연필, 크레용을 꺼내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조부가 꿈꾸었을 그 미래를요.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간, 총알이 아닌 물이 흐르는 세상을 말입니다. 오늘 밤 달빛 아래 우물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별빛은 73년 전 조부가 바라본 그 하늘과 같겠지요. 그때는 전장의 하늘이었을 테고 지금은 평화의 하늘입니다. 조부가 지킨 나라의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생명의 물을 선물했습니다. 은혜는 기록이 아니라 물처럼 흐른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이유가 아닐까요? 강함이 아니라 기억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든 작은 우물 하나가
이곳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자말라 벨레입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칼레드 벨레의 손녀이자 길렐레 마을의 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됐습니다. 조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사람이죠. 73년이 지나도 기억은 살아있고 그 기억이 만든 물방울은 우리 마을의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태극기 비가 내린 자리에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